일단 그 뭐 팩트는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죠. 서지현 검사가 뭐 성추행 당했을 때도 도와준 사람 옆에 없었고 뭐 주변 사람들도 도와준 적 없었고 통영에 내려가서도 윗사람한테 얘기했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지난 정권이라고 쳐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한테도 뭐 얘기를 직접 하면은 이번에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이메일을 보냈대요. 근데 한번 만나봐라. 알고 있다 나도 그 사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해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어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내가 법무부 장관한테도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니까 불똥이 갑자기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까지 튀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오후에 또 뭐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을 바꾼 점. 말을 바꾼 점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안 받았다고 했다가. 처음에는 이메일도 안 받았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그건 받았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명을 한 겁니다. 자신은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지시를 내려서 만나보게 했다. 라고까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자,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사실은 리더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엄단 의지를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왜? 2차 피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세 번째는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희진 검사장을 지시를 했듯이 빨리 그걸 구성을 해서 공정한 어떤 기구한테 이것을 맡겼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시만 했다. 지시를 했을 뿐이지 해가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가장 큰 게 뭐냐면 리더로서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어떤 해명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 아무리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를 내린 결과를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그 책임을 회피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실제 검찰 과장이 이 서 검사를 만났다고 하고 또 통영지청장 역시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상부에 보고까지 했다는데 이 조치가 없다는 거는 혹시 중간 라인의 어떤 보고 라인이 무너진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보고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박상기 장관이 그러니까 이 새 정부 들어서 장관으로 그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검찰 개혁 때문에 쇄신. 지금 임명한 거 아닙니까? 네네.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기용을 한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검찰 개혁에 물론 이제 뭐 그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으나 검찰 내부의 문제를 개혁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권력형 이런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선제적으로 오히려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고를, 그러니까 밑에서 그 피해 당사자가 호소를 하고 이메일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엄정 대응을 못했다. 이건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정치평론가시니까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성추행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사실 최규일 의원 얘기가 처음 나오니까 그때 왜 감찰국장은 가만히 있었느냐, 왜 그거를 진상조사할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오니까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또 어떤 논평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치적 해석을 하게 되고 언론마다 보는 관점이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에서는 법무부 장관 뭐 했습니까? 라고 할 거고 또 진보 언론 쪽에서는 당시 최규일 의원은 뭘 했고 이게 쌓인 적폐 중에 하나다라고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주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힐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우려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우려할 부분이 정치권에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진영 논리로 포장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정부가 있어서 검찰이 지금의 어떤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이라는 건 쭉 봤을 때 검찰은 지금 이 피해에 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권의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데 정권의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것을 공방을 벌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2차 피해라는 거죠. 서지현 검사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당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검찰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예. 법무부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런 조직의 문제로 봐달라라고 서지현 검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느 정권에서 어떻게 했다, 어느 정권에서 어떻게 했다 해버리면 이 본질이 완전히 전도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네.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사건 발생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게 이기남 아닙니까? 장관 시절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제가 보기엔 보수 정권 시절에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봐요. 뭐 그 당시 조직 문화 상으로 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진보 정권에 들어와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대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못한 것이 이제 드러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1차 책임은 그러니까 보수 정권, 지난 정부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지금 현재 그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정부도 그러니까 그 2차적인 책임 부분에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이 사건이 지금 알려진 상황에서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이것도 좀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하려고 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의 활동들을 해야지 이걸 서로 뭐 공방 벌이면서 물타기해서 그냥 서로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진 피해가 발생한 포항에 오늘 오후 12시 21분에 여진으로 보이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으로 나와 있죠. 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조금 전인 12시 21분에 규모 2.9의 진동이 느껴졌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 여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항 시민분들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지현 검사 사건은 사실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닙니다. 현직 검찰 내부에서 발생했던 문제고 그 검찰 조직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마초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 검찰만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됐습니다. 다른 곳까지도 확산이 됐습니다. 뭐 지금 방송국 PD의 그런 논란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서지현 검사 사건을 단순히 서지현 검사 사건이 아니라 그런 피해를 말 못하고 참아왔던 사람들의 얘기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요. SNS 보니까 서지현 검사의 사건에 대해서 정말 검찰 반성해야 됩니다. 서지현 검사 고생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 다만 이번 사건으로 대검으로 올 생각하지 말고 서울로 발령받을 생각하지 마시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이번 사건을 보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서지현 검사가 내가 상탄것까지 공개를 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력형 이런 그 성추행 사건들이 주로 어떤 조직에서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폐쇄적인 조직. 그러면서 상명하복이 아주 철저한 그런 조직에서 많이 발생을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죠. 뭐 국정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또 대표적으로 군, 경찰 이런 데들이 사실은 해당합니다. 그동안에도 간헐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군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다 근절을 하는 완전히 좀 쇄신을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피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제 상급자입니다. 자, 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결백하다. 그리고 뭐 약간 술 마시고 좀 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넘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자가 혹시 입을 열까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를 아주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밀쳐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실제로 이번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멀리 떨어지고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하고 좀 멀리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내서 또는 이제 어디 가서 뭐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도 별로 힘없는 자리에 계속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자리에 보내게 되면 일단 사람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하고 싶다가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어찌됐건 잠시 거기 있다가라도 다음엔 좀 좋은 데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구조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아주 뿌리 깊게 제가 보건대는 문화로 지금 이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가 아주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의지를 가지고 이건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얘기했죠.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보고를 받겠다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지가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바뀌어지려면 몇몇 사람의 리더가 이런 어떤 의지를 보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실은 제정신을 갖고 제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이 필요해요. 스스로 미포스트 운동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미투는 여성들의 피해를 용기 있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미포스트는 남자들입니다. 남성들이 나서서 이런 문화를 바꾸겠다.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건 내가 봤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됐을 때 말씀 올리기도 싫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앉아 거예요. 있었죠. 높은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미포스트 운동은 뭐냐면 내가 지금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봤다. 선배들의 그런 어떤 모습도 봤고 또 나는 또 다른 어떤 현장도 있었다. 그런 조직이라는 건 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런 사실이 있을 때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미투처럼 나서서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바뀌는 것이지 네. 지금 뭐 이차로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검사라는 법복을 입고 있다 보면 저 검찰 조직은 안 바뀔 겁니다. 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까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